요새 뭐 비글처럼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돌을 비글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화는 신비주의 컨셉이 유행이던 그 시절부터 비글돌로 좀 유명했잖아요. 네. 과거 SM 출신 매니저분들이 뽑은 가장 힘든 아이돌 1위가 저희 또 신화. 진짜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헐리우드 스타일로 그냥 자유로운. 죄송합니다. 약간 미를 같았어요. 근데 그래, 그런 멋있어. 자유분방함이 이게 멋있어.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철이 드니까 이제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요즘에는. 맞아. 그때로 돌아가고 그게 싶어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 팬분들한테 좀 카리스마 있게가 아닌 좀 뭐라고 편하게 했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고 있어요. 팬분들이 오빠 저 힘들게 연차 내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아 그래요 고마워요 할 텐데 저랑 동환이 형 스타일은 야 너 그러다 잘린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오빠처럼. 신화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공익 광고야. 그러니까 근데 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뭐 휴가도 접고 그렇지, 헌신하지. 온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솔직한 그냥 사촌 오빠 같은 느낌으로 좀 네, 멘트를 많이 매력이다 했었죠. 그게. 근데 당시에 또 우리 신화는 이게 통제의 불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이 벽을 타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벽을 타고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어떻게 이게 뭐예요? 노는 거지? 벽 타고 논다라는 거 할 정도로 천방지축? 정말 천방지축으로 뭐 그리고 예전에는 샵보다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직접 해줬죠. 해줄 현장에 때였어요. 이쁘게 6명이니까 한 명씩 곱게 해줬는데 뛰어놀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겠다. 세팅해놓으면 또 망가지고. 뭐 몇 명, 한 3명 세팅 다 했으면 또 갑자기 심심하니까 그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그렇지, 하루 종일이죠. 본방까지 또 몇 시간이 남으니까 양말을 갑자기 멤버들끼리 벗어서 양말을 뭉쳐서 큰 공으로 만들어서 안 떨어뜨리기.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하다 보면 땀이 점점 그리고 그 상태로 생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고. 그 신화 멤버들끼리 서로 뭐 뽀뽀도 하고 샤워도 같이 할 정도로 친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진짜 친한 거죠. 예, 얼마나 각별한지 세상에 있잖아. 서로 팬티를 뭐 돌려 입을 정도였다나. 야, 진짜요? 형제네. 야, 이거 아 진짜예요? 부럽죠 생활을 실화예요? 할 때. 부럽다. 저희가 또 그때 제가 데뷔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어릴 때인데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속옷은 에릭 씨랑 앤디 씨 속옷이 인기가 많았던 게 유학생이기 때문에 와, 다르지. 그때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그렇지, 브랜드들. 외국인. 얘기해요. 나이가 들통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제라고 표현해요. 외제. 저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었으니까 왜 구하기 힘들었던 덤빙이라고 그런 그러죠, 덤빙. 속옷이 있었기 때문에 하얀 거 글씨 그런 거 이제 써있고. 몰래 또 입고. 네. 그리고 김동완 씨 같은 경우는 동완 씨 속옷을 이렇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도 이제 뺏어 입으니까 자기 속옷에다가 또 이제 한자로 김 정말 써놔. 한자로 한자. 이름 있으면. 그럴 정도로 저희는 네, 같이 샤워하고. 아니 그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 팬티도 돌려 입죠. 저희는요 한 분이 너무 어리신이라 취향이 달라 팬티가 입을 수가 없어. 아, 그 형 거는 저 방울이구나. 아유 나 60년대 초니까. 거의 3배 뭐 이런 거. 모시. 멋있게 입었어요. 이번엔 사유리 씨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사유리 씨는 이제 미수다. 네. 곧 데뷔했죠. 네네. 4차원 아주 엉뚱 캐릭터로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미수다를 하게 된 계기도 되게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방송 데뷔를 네. 전 남친 때문에 하게 됐다는 게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졌어요.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어디야 해도 안 도망가요. 한국 남자예요? 그래서, 응? 한국 남자예요? 한국 남자였어요. 엄청 항상 뭐 사람 편지 쓰고 돌아와 했는데 안 돌아오는데 사귀고 있을 때 사유리도 미녀돌의 스타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 여자친구가 여기 외국 사람이니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미스타 나오면 연락 다시 오겠다. 연락 오겠다. 그래서 만날 수 바로 있겠다. 신청했죠. 바로 신청하고 저는 뭐 연예인 되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그 남자가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진짜 나왔었어요. 사랑했었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을 뭐 이런 이야기, 남자 얘기를 절대로 안 하고 항상 한 남자만 좋아하는 여자인 척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 짜증난다. 지금까지도 못. 아니요. 그러다가 2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한다고. 갑자기 너만 사랑한다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다른 여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퍼져.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났죠. 맞아요. 네. 뭐야 이제 와서 그 2년 지났을 때는 사유리가 엄청 떴을 때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유리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미스터 이 프로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이제 네네, 그때는 경쟁률이 인기가 엄청 치열했는데 네. 그때 이제 합격 비밀이 지금처럼 솔직함? 그때 오디션이 진짜 많은 사람이 왔고 1대1로 오디션 안 해줬어요. 10명이나 앉아서 PD가 질문하는 거를 한 명씩 대답을 했었어요. 네. 미녀들의 스타 재밌어요? 라고 PD가 물어봤어요. 근데 딱 재밌어요, 너무 최고예요 했는데 저만 재미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용감하다. 왜 재미가 없냐고.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자들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나오면 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말해서 합격됐어요. 아, 남들이 얘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약간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좋다. 네네네. 솔직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쁜 여자가 저러니까 이건 아첨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는 합격을 시켰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아첨이 아니잖아. 아첨이 아니죠. 느낀 대로야. 파격적인 발언들 같지만 사유리 씨는 결국 자기 마음에 솔직한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이제 늘 아이를 꿈꿔왔던 사유리 씨의 가장 파격적인 행보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제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네. 아이를 낳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오래 사귀고 그 남자랑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저는 그때 마흔이었어요. 마흔이었는데 산부인과 가면 저는 이미 뭐 정말 그 자극 나이가 엄청 많게 나왔었어요. 제가. 난소 나이. 난소 나이가 너무 많게 나와서 이제 1년 안에서 아기를 안 낳으면 못 낳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아직도 마음에 있는데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고 빨리 결혼하고 이렇게 하기가 마음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 근데 아기는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 그때 진짜 이 사유리 씨의 행동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사람들의 그 의견이 막 분분했었거든요. 그거를 던져놓은 거 자체가 용기야. 용기거든요. 저는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입양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네네. 빗줄이보다 같이 아기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니까. 근데 일본 사람이는 입양이 못 돼요. 싱글 사람이는 입양이 불법이에요.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본은요? 일본 사람이는. 오. 네. 아마 한국도 그럴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외국은 아마 자기 촉가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입양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예 순순하게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거는 처음부터 못했어요. 대단하다. 그랬구나. 대단하다. 진짜 간절히 원했던 만큼 요새 그 인생의 중심이 이제 아들 젠. 네. 젠. 젠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야, 한번 보자. 많이 컸어, 야. 많이 컸어요, 우리 아들. 뭐야? 잘생겼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이 안 들어요. 우리 아빠랑 닮았어요. 할아버지랑 닮았어요. 네. 아니 눈이 닮았네. 네네. 사유리랑. 눈이랑 귀랑 아니 다 닮았어요. 닮았어. 입도 닮고 코도 지금 닮고.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올해 4살 될 거예요. 아직 3살인데 많이 올해 컸다. 4살이 돼요. 네. 똑같다 엄마하고. 그러니까 눈이 그쵸. 처음에는 그러면 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알리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주변의 예. 사람들한테 그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를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거짓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기랑 관련될 때마다 계속 몇십 년 거짓말을 하고 아기한테는 미안하지. 미안하고 아기한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막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저는 저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 정말 솔직하게 하자라고 그럼. 생각했어요. 솔직함의 대명사가 사유리인데 사유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야. 대단하다. 대단하고 해. 네네.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왜 부모님들, 가족들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저의 우엉해 주시고 근데 우리 아빠는 남자다 보니까 너무 걱정도 많고 딸이 그러면 너무 걱정하니까 제가 임신 6개월까지 말을 안 했었어요. 비밀로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뭐 편집 쓰고 뭐 자기 딸이 임신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노산이니까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게 멋있다, 걱정하셨었어요. 아빠가. 네.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훨씬 더 이해를 생각이 아주 해주시고 좋다. 딸을 위해서. 딸 걱정이 먼저인 거죠, 또 아빠는. 그렇지. 얘 요즘엔 어때요? 근데 정말 우선순위가 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바쁜 연예인의 매니저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뭐 4시 반에 어린이집에 끝나면 2시간 놀아야 돼요. 놀이터에서 막 놀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림체기도 읽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6시 넘어서는 친구랑 아예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이 있고 오늘도 아침에는 키즈카페 2시간 빡세게 놀고 왔어요. 키즈카페에서 2시간 놀고 놀이터에 놀고 왔어요. 촬영할 때. 피곤하겠다. 네. 사실 막 좀 힘들죠, 진짜. 힘들지. 근데 애가 커가면서. 그 정신적인 힘든 것보다 육체적인 힘듦이는 그치, 있는데 이 남자이니까. 남자니까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아기가 있는 게 저의 인생에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